이번에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죠. 대학을 딱 졸업을 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미국에 이제 박사과정 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카이스트에 가서 하려고 했어요. 건강 진단서를 띄워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뭐 대학원 석사과정을 하나 하는데 건강 진단서를 띄워오라고 하나. 그래서 여기가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니까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러 갔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정말 천천벽력 같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결핵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초기도 아니고 말기. 지금은 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뭐 공부고 뭐고 완전히 모든 거를 다 내려놓으래요. 지금은 네가 시골에 가서 농장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다음에 결핵약을 먹으면서 거기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모른대요. 그래서 왜 나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해왔는데 막 나를 내팽개치는 것 같은, 마치 나를 그냥 다 활용을 하고 마치 이렇게 탁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마침 제 친척이 하는 농장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러면 내려와서 자기랑 같이 있자고. 그래서 이제 농장에 내려와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준 약이나 먹는 거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와서는 저한테 학생회를 맡기고 주일학교를 맡겼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왔다면 이번에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죠. 1년 만에 회복이 되고 그 대신 그때는 카이스트로 안 가고 그냥 제가 졸업했던 건국대학교에서 석사를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석사과정을 하면서 열심히 해서 정말 기적처럼 또 미국의 대학에 합격이 돼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그래서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1년 만에 쫓겨나요. 제적이 돼요. 막상 가서 미국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들리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전공 실력도 턱없이 부족했고, 이제 한 학기 만에 제가 미국 대학원은 B학점 이상을 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낙제, 그래서 학교에서 학사 경고를 해요. 한 학기 더 기회를 줄 텐데 회복이 되면 다니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우리 학교를 떠나야 된다, 이런 마지막 경고를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대학에서 쫓겨나는데 그때 마침 제가 결혼을 하고 갔어요. 결혼을 하고 또 저희 딸도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왔으면은 뭐 그냥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가도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또 저를 믿고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사위로서 저의 모습이 너무나 창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교에서 나를 받아줘야 되는데 입학 신청을 했지만은 어느 대학도 나를 받아주지, 나는 이미 검증된 낙제생인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학교에서 쫓겨나고 나서 집에다가 얘기를 못하니까 이제 학교 간다고 아침에 거짓말을 하고 가방을 메고 갈 데 없으니까 오하이오 공원에 가서, 공원 벤치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이제 또 밤 되면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학교 간다고 거짓말하고 공원에 가서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이제 공원 벤치 생활을 제가 1년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을 했던 시간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제가 진짜 공부하는 게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지 내가 온 게 아니었다면, 내가 이게 좋아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박사도 만들어주고 교수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를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 거면은 오기 전에 한국에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어야지. 왜 남의 나라까지 와서 나를 이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을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결국 어느 대학도 다 입학 신청을 했는데 다 불합격.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애리조나 대학에서, 근데 이상한 게 애리조나 대학도 이미 2달 전에 저를 불합격을 시켰어요. 근데 편지가 또 온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 불합격 시켰는데 왜 또 편지를 보냈지? 그래서 이제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게 조건부 합격증인 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용이 2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학에서 너를 받아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교수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지난 2달 동안에 딱 한 명이 등장을 했대. 찰스 스털링이란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를 한번 받아서 가르치겠다고 하니 우리 대학의 5대 너를 받겠다고 하는 찰스 스털링 교수 밑에서 박사과정 하려면 오고 다른 교수 밑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너를 안 가르치겠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긴 한데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전공 분야가 에이즈래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에이즈를 공부하러 미국 간 게 아니고 유전공학을 공부하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에이즈가 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어떻게 해요? 예. 한국에 돌아갈 수는 없고 다른 데서는 안 받아준다 그러고. 그래서 참 한숨 푹 쉬면서 그래 어떡하나 해서 뭐 할 수 없지 하고 결국은 거기를 가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마음에도 뭐 흥미도 없었지만은 거기를 가게 돼요. 근데 에이즈를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하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막 에이즈가 막 이렇게 시작할 때 코로나 막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박사학위 받을 때쯤 되니까 세상에 에이즈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치료약도 없지 백신도 없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 에이즈 걸리면 막 다 죽고. 그때 놀랍게도 건국대학교에서 교수 채용 광고가 떠요. 면역학 전공자 가로하고 에이즈 가로 닫고.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됩니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특히 제가 그 오하이오 공원 벤치에서 지냈던 1년간의 생활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이렇게 떨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상하게 복 줄 때 꼭 그런 연단 과정을 거치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복을 주질 않고 길을 열어주지 않고 항상 이렇게 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만들고 이 믿음을 탄탄하게 다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결핵 걸렸던 사건하고 그 미국에 와서 쫓겨난 사건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러한 어려운 과정이 없이 내가 모든 게 술술술 풀려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고 하면은 아마 하나님이 도와줘서 했다기보다도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렇게 우리한테 너무나 자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좀 알 것 같아요.